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입출하는데요. 많이 덥네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통사고 시에 쌍방관 과실 정도가 잘 합의가 안 되죠. 그래도 요즘은 여기 블랙박스가 그래도 일반화되어서 블랙박스를 기반으로 과실을 얘기하면 뭐 그래도 뭐 되겠는데요. 과거에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죠. 사실 요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라 합니다. 그렇다. 어, 요즘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등장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 심의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죠. 이 과실분쟁심의위원회 회원은 과실분쟁심의위원회의 회원은 자동차 보험회사와 각종 공제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설치한 기구라 할 수 있겠죠. 자동차 사고 분쟁 심의 제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이 도표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단순화 시킨 부분입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차량을 운전 중에 자동차 사고 시에 처리받기 위해 우리는 자기 차량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상대방 차량과 과실이 경합이 되면 거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나를 대신해서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와 과실을 다투어 주게 되지요. 이때 과실 협의가 되지 못하면은 자동차 사고 분쟁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이 당사자 간 과실을 협의하게 되고요. 당사자 간 과실이 협의가 되면은 이제 분쟁이 해소되겠죠. 그런데 당사자 간 과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로 이제 사건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대표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대표자는 각 보험회사 대표 선수인데요. 각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자 협의에서 협의가 되어지면은 분쟁이 해소되겠지만 역시 여기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소심의 위원으로 이제 사건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소심의 위원은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변호사들은 각 자동차 보험회사 소송 대리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소심위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협의가 된다면 분쟁이 해소되겠지만 역시 협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심의위원으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역시 이 재심의위원도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도 각 보험회사 소송 대리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재심의에서 이제 서로 협의가 되면은 분쟁이 해소되겠지만 역시 이 재심의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이 소송을 이의 신청해서 한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과실 분쟁 후에 재심의 결과가 나기까지는 평균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 하겠고요. 이제 소송 제기를 하면은 이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 서로 변론 이후에 판결이 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취지는 좋은데 실제 이 자동차 사고 과실분쟁 심의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어지는 상황에서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상대방과 과실을 적당히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그 결과 과실이 적당히 조율이 되어서 과실이 확정되는 그 결과 나의 어떤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느냐 하면은 나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내 과실이 50%보다 작을 때와 50% 이상일 때 나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통 발생되는 수리비가 보통 200만 원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에 차이를 주게 되는데요. 내 과실이 작으면은 내가 부담하는 수리비가 200만 원보다 작을 수 있을 텐데, 내 과실이 크게 되어서 내가 부담하는 수리비가 200만 원 이상이 되게 된다면은 나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이 그만큼 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감내할 만한데, 이 세 번째, 이 경우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차대차 사고에서 물적 사고와 인적 사고가 동시에 있는 이 차대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과실이 억울한 상태였는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의 대물보상 직원이 그 대물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과실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며 과실 분쟁 심의 절차에 따라 과실을 확정해버리면은 그 이후에 교통사고로 다친 운전자인 내가 병원 치료받고 난 다음에 대인 합의, 여기 손해배상금이죠. 대인 합의를 하려고 할 때 분심위에서 확정된 과실을 번복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 다친 운전자가 대인 합의금에서 부당하게 확정된 과실만큼 합의금을 작게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 심의 제도는 사고 당사자인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 심의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지점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 과실 분쟁 심의하는 위원인 이 변호사와 대표자의 공정성 문제를 갖다가 한번 지적해 볼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보험회사 소송 대리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대표자는 각 보험회사 대표 선수들인데요. 그들은 모두 각 보험회사 보상가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와 대표자는 당사자인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한다기보다는 과실 인정 기준표, 과실 도표라 그러죠. 과실 인정 기준표를 적당히 준용해서 조율을 하여 오히려 이 당사자인 보험 소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라며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과실 분쟁 심의 절차의 문제를 갖다가 한번 지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전치주의를 엄격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과실이 협의되지 않으면은 정권 분쟁 심의를 통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재심의 결과, 재심의해서 이제 과실이 몇 대 몇 이렇게 결정이 나지요.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과실이 억울할 수 있겠죠. 이 과실 분쟁심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소송했을 때 법원 소액재판부의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법원 소액재판부의 판사는 분쟁심의 최종 결과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과실에 억울해서 억울한 보험 소비자가 과실 분쟁 심의를 거친 결과 본인의 손해를 고착화시켜 버릴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의 신청해가지고 소송까지 갔는데 그 소송 판결로 빼도 박도 못하는 형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과실 분쟁 심의 제도에서 상계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보험 소비자인 사고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물적 사고와 인적 사고가 함께 발생이 되었을 때 과실 문제로 과실 확정하지 못하여 내 차를 공장에서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때 우리 보험 소비자인 사고 당사자는 과실 분쟁 심의 제도를 통하지 마시고 사고 당사자 간 과실을 확정하지 말고 단서 조항을 두어서 과실을 상호간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생 수리비를 상호 정산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가령 추후 대인 인적 사고에서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상호 정산한 수리비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과실에 의거 재정산한다는 조건으로 과실 합의하는 방식을 권유드립니다.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